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초 강의, 그리고 기본 강의, 그리고 심화 강의를 통해서 이론과 판례, 대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내용들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도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께서 기본서를 봤을 때 이해가 됐을지라도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잘 안 풀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특강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 기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본 강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본 강의를 듣고 이제 문제를 푸는 능력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제 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23회, 24회, 25회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문제가 나올지 가장 유사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께서 26회 시험 때 시험장 갔을 때 가장 유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이 기출문제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실제 감각을 익혀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는요, 먼저 미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미리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맞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강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또 보세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이 돼야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보니까 포인트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다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것 했습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 맨 앞에서 법률행위 성립 요건 그리고 효력 발생 요건 다 봤잖아요. 이건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1번 지문에 보니까 대리행위, 대리행위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려면 대리인에게 뭐가 필요하죠? 대리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여기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정지조건이 붙어있다.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효력 발생 요건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보니까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건 말 그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없는지 이걸 증명하는 기능에 불과하지 이 자체는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게 현재 대법원 판례. 따라서 정답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지문 보세요. 4번 지문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적법성이 보이잖아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효력 발생 요건이었죠. 그 다음 5번 지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 영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효과가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관할관청에 뭐가 필요하다? 허가가 있어야 된다.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5번은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고요. 4번은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아무튼 3번 뺀 나머지 전부 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했죠. 뭘 물어보고 있어요?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했네요. 항상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 이걸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파악하시면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의무부담행위라는 것은요.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가 가장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채권행위.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행위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낱말 그대로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무부담행위하고 반대가 뭐냐면 처분행위잖아요. 처분행위.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처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의무부담행위는 의무를 부담한다, 그 말은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런 의미고요. 처분했다, 더 이상 이행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예약 체결했다,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전부 다 서로 이행의 문제가 남는 겁니다. 교환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임대는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예약 언제나 채권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이행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분양한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부 다 의무 부담 행위입니다. 채권행위예요. 그런데 채권 자체를 양도했습니다. 양도했으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처분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의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이행을 한 거니까. 따라서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